이 이더리움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비탈릭 부테린이 처음에 고안해가지고 제시한 프로젝트입니다. 비탈릭 부테린이 이 이더리움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개빈 우드를 만나게 됩니다. 이더리움의 이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 남겨준 크게 4개의 진화 경로 중에서 2개를 해결하려고 했다. 감사 관할권을 진화시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 안에서 작동하는 회계 시스템을 진화시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려와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아직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선 강의에서 회계 시스템을 확장하려면 개정 과목도 추가해야 되고 발생주의 회계적인 요소도 도입해야 되고 처리 속도도 빨리 해야 되고 회계 관할권을 진화시키기 위해서는 속도도 높여야 되고 신뢰성도 높여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이더리움이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가 정확하게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를 예전에 우리가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온라인에서 국가와 같은 제3의 신뢰기관에 대한 의존 없이 온라인상에서 개인들의 연대 관할권을 구성하고 그 위에서 회계적 불확실성이 없는 온라인 회계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개념 검증 프로젝트다. 이렇게 비트코인을 정의했듯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는 한 가지 목표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해서 계정 과목을 확장한다. 그리고 계약과 장부를 결합한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해서 장부를 만들므로써 사실은 스마트 컨트랙을 만들 수 있다면 그 누구나 이더리움의 감사 관할권을 이용해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회계 시스템을 새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것이 이더리움의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이전까지는 새로운 비트코인과 같은 온라인상에서 회계적 불확실성이 없는 회계 시스템을 만들려면 무엇을 했어야 됐냐면 비트코인과 똑같이 다양한 형태의 감사 후보들을 모아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제가 그런 프로젝트들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냐면 채굴코인이라는 표현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채굴자들을 다양하게 모아야 했던 거예요. 감사 후보 네트워크를 스스로 만들어서 그 위에서 그 감사 후보들이 같은 장부를 보유하고 그걸 감사할 수 있도록 검증하고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를 독자적으로 만들었어야 됐는데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해서 장부만 작성할 수 있다면 이미 이더리움이 만들어 놓은 감사 관할권을 이용해서 그 감사 후보들에게 자신이 만든 장부를 맡기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온라인상에서 회계적 불확실성이 없는 새로운 회계 시스템을 하나 생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회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원래 사용하고 있었던 비트코인의 경우 감사 관할권의 감사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장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다른 제3자들이 스마트 컨트랙으로 만들어서 감사 후보들에게 맡긴 그 회계 시스템들을 감사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사 후보 네트워크가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장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이더리움 장부라고 하는 이더리움 총계정 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종류의 계정 과목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세금, 즉 이 감사 관할권을 이용하는 이용료를 내는 이더리움에선 가스비라고 하는 그 이용료를 내는 화폐와 관련된 계정 과목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스마트 컨트랙을 저장해 두기 위한 계정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회계에서는 대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계정 과목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회계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확장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검증을 통해서 상태 변경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태를 다루는 것을 제가 회계의 좀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더리움 메인넷 장부의 이더에 해당하는 앞서서 비트코인이 BTC 현금 계정 과목하고
하고 똑같은 위상을 갖고 있는 이더 현금 계정 과목과 스마트 컨트랙 계정 과목, 이 두 가지 종류의 계정 과목을 지원하는 총계정 원장을 이더리움 감사 관할권의 감사 후보들이 모두 동일하게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더리움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 거냐? 이더리움은 누구나 이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감사 관할권을 이용해서 온라인상에서 회계적 불확실성이 없는 회계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프로젝트고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그 회계적 불확실성이 없는 회계 시스템을 누구나 만들 수 있도록 이더리움이 만들어 주었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더리움이 처음에 백서가 나오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했는데, 이 백서가 나오게 되는 과정들이 우리가 비트코인으로부터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이 이더리움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비탈릭 부테린이 처음에 고안해가지고 제시한 프로젝트입니다. 비탈릭 부테린은 이 이더리움 프로젝트를 초기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머블 머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프로그래머블 머니라고 하는 개념은 회계 시스템을 확장한다라는 개념에 더 부합할 수 있는데, 비탈릭 부테린이 이 이더리움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게빈 우드를 만나게 됩니다. 게빈 우드는 어떤 사람이냐?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게빈 우드가 이 이더리움 프로젝트에 들어있는 서사를 프로그래머블 머니로부터 다른 것으로 교체를 시도하게 돼요. 그리고 물론 비탈릭 부테린도 그걸 받아들였는데, 그게 뭐냐면 월드 컴퓨터라고 하는 서사입니다. 앞서서 비트코인은 국가의 강제력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람들 머릿속에서 가장 뇌리에 박혔던 서사는 뭐냐면, 국가의 간섭 없이 작동하고 있는 화폐 시스템으로서 훨씬 더 강한 서사, 설득력, 설명력을 갖고 있었죠. 그 안에 회계 시스템이 어째야 되고, 이거는 이론가로서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사람들은 국가가 발행하지 않는데도 신뢰할 수 있는 화폐야.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프로그래머블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서사를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이더리움을 기획한 비탈릭도 마찬가지로 그런 서사를 확장시키려고 한 거죠. 그런데 게빈 우드가 이 이더리움 프로젝트에 결합하면서 이거는 월드 컴퓨터야 라고 하는 서사를 도입하게 되고, 그럼 왜 월드 컴퓨터라는 서사를 도입할 수 있었느냐 라고 하는 점을 좀 생각해 보면, 회계 시스템과 컴퓨터는 되게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회계 시스템도 어떤 상태에 있다가 거래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즉 전표가 그 안으로 들어오면 다른 상태로 전이되는 스테이트 머신이에요. 하나의 스테이트가 있고 다음 스테이트가 있는데,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다음 스테이트로 전이 되는, 트랜지션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전이 되는 형태의 머신을 상태 머신이라고 하고요. 스테이트 머신. 근데 회계 시스템이 전형적인 스테이트 머신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컴퓨터와 다를 바가 없다. 컴퓨터 역시 하나의 상태에서 어떤 컴퓨팅 이벤트가 발생하면 다른 상태로 전이 되는 스테이트 머신이기 때문에, 회계 시스템과 컴퓨터는 사실상 동일한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더리움이라는 월드 컴퓨터를 만들게 된 것이다. 자, 이제 월드 컴퓨터라는 서사가 딱 등장하고 나니까 스마트 컨트랙은 뭐가 되나요?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하는 서사 안으로 쭉 빨려 들어가게 되죠. 이 서사의 교체에 의해서 이더리움은 사실은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었냐면, 많은 IT 가이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전까지 비트코인은 사실은 주류가 누구였냐면 자유주의자들,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자유주의의 가치를 달성하려고 했었던 자유주의자 그룹이 공유하고 있었던 그런 서사와 그런 프로젝트였다면, 이더리움이 딱 등장하고 나서는 이게 월드 컴퓨터라는 서사와 스마트 컨트랙이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하는 그 서사가 장착되면서 수많은 IT 가이들이, 이 IT 전문가들이 이 프로젝트에 확 관심을 갖게 되고, 기존의 서버
컴퓨터나 퍼스널 컴퓨터, 웹 이런 것들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IT 시스템인 거야 라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IT 전문가들이 이더리움을 들여다보게 되죠. 이 이더리움은 IT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정확하게 IT 시스템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많은 IT 전문가들이 이 안으로 진입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대중서들이 많이 나오게 됐고요. 이 블록체인에 대한 대중서가 이더리움을 기점으로 해서 쫙 폭발을 하다 보니까 누가 이 블록체인에 대한 설명을 만들어내게 됐을까요? IT 전문가들이 블록체인에 대한 설명을 만들게 됐고,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블록체인에 대해서 IT 전문가들이 설명한 설명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접하셨다. 사실은 블록체인에 대한 설명은 누가 했어야 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그건 IT 전문가들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심지어는 저는 회계 전문가가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기도 했는데,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 이더리움이 IT 시스템으로 살짝은 포장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도 되었지만, 향후에 블록체인의 진화 경로에 심각한 오해를 투입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도 되었습니다. 이 오해를 통해서 IT 가이들이 블록체인 생태계 안으로 쭉 들어오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2017년도에 그리고 18년도에 다양한 종류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을 블록체인 기반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토큰을 발행해서 그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고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하는 ICO 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빵 터져 나오게 되는 중요한 오해의 계기였고요. 그걸 통해서 당연히 이 블록체인 커뮤니티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로 성장할 수 있는 오해의 계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뭘 말씀드릴 거냐면, 실제로 이더리움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아듣기 어려운 얘기를 떡밥으로 던져 놓은 이유가 바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더리움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다루면서 이더리움 현금 계정이 아닌 스마트 컨트랙을 다루는 컨트랙 어카운트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더리움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의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